네, 안녕하세요. 맨쌤입니다. 여러분이 그간 오래 기다리셨던 우리 2023년도 상반기 건강보험공단 자기소개서 특강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티오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사실 전반적인 티오는 비슷해 보이기는 하나 이리저리 많이 쪼개두었기 때문에 애초부터 필기를 가는 배수 자체도 면접을 가는 배수 자체도 인원으로 따지면 많지 않겠다 싶어서 굉장히 좀 답답한 마음으로 공고를 봤던 것 같습니다. 이래저래 요즘 참 중고 신입이 아니면은 들어가기 힘든 상황인데 특히 건강보험공단 같은 경우에는 워낙 바라기라고 부를 수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더더욱 준비하셨던 분들의 마음이 갑갑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참 많이 듭니다. 일단 그 적은 배수, TO 여러분이 그 자리 갖고 가실 수 있도록 최대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보험공단 자기소개서 특강 진행을 할 거고요. 먼저 건보 자기소개서에 대해서 먼저 조금 같이 살펴봤으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자기소개서 비중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자기소개서 비중 다른 기업에 비해 굉장히 높기는 하지만 저는 또 이제 수많은 합격 자기소개서를 보고 또 저한테 면접서 보시는 분들의 자기소개서를 쭉 보게 되는데 물론 자기소개서 다들 굉장히 잘 쓰셨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만큼 문항에 이 꼬투리 하나 잘 생각해서 써야지 이거에 완전 100% 부합해서 써야지 이렇게까지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는 거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게 오히려 건보는 자기소개서를 봐. 그러니까 이 단어에 굉장히 초점을 맞춰 써야 돼. 라고 하는 순간 틀에 갇혀버리기 때문에 오히려 여러분의 소재를 100% 발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자기소개서 비중이 높다는 건 인지를 하고 계시지만 사실 그 외적인 요소가 특히 이번처럼 TO가 적을 때 또 자기소개서 문항이 비교적 좀 평이한 편일 때에는 자기소개서 외적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좀 인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시잖아요. 예전에 건보 준비하셨던 분들 문항이 얼마나 극악했는지 사실 그렇게 구체적이었기 때문에 더 쓰기 편하긴 했지만 구체적이었기 때문에 더 쓰기 어려웠었던 게 바로 건강보험공단 자기소개서인데요. 사실 어느 순간부터 건보 자기소개서가 조금씩은 평이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이 쓰시는 작성하시는 그 교육 경력, 경험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저한테 면접 수업 이렇게 오시는 분들 쭉 보고 또 최종 합격하시는 분들 봤을 때 대부분 그 내용들이 어느 정도는 거의 다 차 있는 부분들이 많이 합격을 하셨기 때문에 그 외적인 요소가 중요하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문항이 어렵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전에 비해서는 굉장히 평이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런 경우에는 특히 지원 작업 많을 거기 때문에 키워드 중심, 소재 중심이다 생각하시고 제 자기소개서 특강 따라와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기소개서, 건보 자기소개서는 특히 깔끔하게 가독성 확보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종종 댓글에 선생님 문단 분리를 꼭 해야 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문단 분리 안 하셔도 붙으십니다. 붙긴 하시지만 깔끔하게 가독성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분리를 하면서 작성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많은 분들이 상황의 분량을 굉장히 길게 작성을 하세요. 사실 두 갈씩 상황, 본론, 결론 이 비중으로 가야 하는데 대부분 다른 분들은 두 갈씩 상황, 본론, 결론 이렇게 가요. 내가 이 상황을 설명해야 이 자기소개서를 읽는 사람이 내 상황을 이해하겠지라는 생각 때문에 상황을 길게 작성하시는데요. 상황은 이 정도의 분량으로만 작성을 해주셔도 충분합니다. 자기소개서는 여러분이 어떤 일을 했는지가 궁금한 거기 때문에 본론의 비중을 키워야 한다라는 거 머리에 인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 댓글에 계속해서 달리는 질문입니다. 소제목 꼭 써야 하나요? 입사곡 꼭 써야 하나요? 아니요, 안 쓰셔도 돼요. 쓰셔도 되고 안 써도 그만이고 소제목 같은 경우에 특히 안 써도 붙는 경우가 많으시긴 하지만 만약에 내가 아무리 줄여도 소제목과 입사호를 쓸 부분이 없다, 글자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내 자기소개서가 이렇게 되지 않았는가는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이 내용을 쓸 부분이 없다라는 거는 내가 상황을 지나치게 길게 작성했을 가능성이 엄청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좀 쓸모없는 부분을 길게 작성하지 않았는가를 살펴봐 주시고요. 상황에 들어갈 건 많지 않습니다. 목표, 그리고 문항에서 물은 바, 내가 이 경험에서 있었던 어려움 이 정도만 작성을 해주시면 되니까요. 이게 어떤 건지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그냥 밑에 템플릿 보시면서 이런 식으로 작성하면 되는구나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기소개서 첨삭을 사실 열지 않으려고 했지만 이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첨삭을 일부 열 예정입니다. 다만 한 문항당 단 1회 첨삭만 진행이 되고요. 만능자 소서의 원칙대로 하루에 한 문항씩 제가 평소에 다른 강의가 있기 때문에 하루에 한 문항씩만 첨삭이 진행이 되며 1회 첨삭이라고 해서 절대 대충 가는 게 아니라 아마 받아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바로 제출 가능하도록 첨삭을 해드릴 거고요.
다만 4월 5일에 제가 정해진 인원만 딱 받을 거예요. 그 높은 퀄리티를 유지하기 위해 많은 분들을 받지 않을 거라서 정해진 인원만 4월 5일에 첨삭 신청 마감할 거고, 혹시 그 전에 인원이 넘친다면 사전 마감을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 건보 자기소개서가 이번에 비교적 평이한 편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충분히 혼자 작성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처음이다, 혹은 자기소개서의 문제점도 같이 확인해보고 싶다, 뭐 이런 경우에는 건보 과정으로 신청을 해주시면 되고요. 뭐 심평원, 연금, 다른 공격도 희망하시는 분들은 사실 만능 과정으로 신청을 하셔도 이번 건보 자기소개서가 충분히 만능으로 작성한 걸로 돌렸을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 만능 과정으로 신청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분명 혼자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걱정 말고 여러분 혼자 일단 작성해보시되 어려우시면 신청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경력경험기술서 작성하기를 먼저 간단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경력경험기술서를 작성을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이걸 서술형으로 작성을 하시기보다는 개조식으로 눈에 들어오게 작성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작성하시는지 아시죠? 뭐 1, 땡땡, 인턴, 뭐 직무, 아니면 기간, 그리고 내가 한 일, 쭉쭉쭉쭉쭉 이렇게 작성하는 거 깔끔하게 작성해 주시는데, 이 경력 경험 기술서 작성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냐면은 여러분이 직무 기술서를 파헤쳐야 한다는 부분입니다. 여러분이 직무 기술서가 건보는 공기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존재하고 있어요. 거기 보면은 직무가 하는 일, 직무가 갖춰야 하는 태도 이런 것들이 작성이 되어 있는데 경력 경험 기술서 이제 불합격하신 분들 걸 쭉 보다 보면은 대부분 이 직무기술서와 관련이 없는 내용들을 주로 작성하세요. 물론 내가 한 일을 다 작성해야 하고 글자수를 채우는 게 중요하지만 또 이 경력경험 기술서를 작성하는 글자수가 많지 않잖아요. 그때는 최대한 이 부분에 내가 직무에서 하는 일과 비슷한 부분을 갖고 오시면 돼요. 여러분이 뭐 이 인터넷에 했던 일 중에 그냥 복사했다, 우편물 전송했다, 배송했다 뭐 이런 내용만 작성하는 게 아니라 뭐 건보에 보니까 예산과 관련된 부분이 있네? 그럼 여기에서 이걸 갖고 와서 뭐 예산 기획서 작성 이런 식으로 최대한 건보에서 하는 일과 비슷한 일을 갖고 오셔야 돼요. 요양직 건강직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그냥 병동에서 했던 일 중에서 내가 병동에서 이런 일 했는데만 작성을 하는 게 아니라 요양직에서는 이런 일을 하니까 내가 병동에서 어르신 대상 이런 거 했다라고 적자. 내가 건강직에서 사실은 그냥 병동의 일만 했지만 이것도 너무 대단하신 거지만 건강직에서 요구하는 게 일상의 건강관리다라고 하면은 이때 내가 태어난 자를 위한 어떤 건강관리 제공 이런 식으로 직무가 하는 일하고 비슷한 일만 작성을 해주시는 게 좋은데, 만약에 그런 일이 없다면 사실 잘 짜내서 작성을 해주시는 게 좋지만 그게 어렵다면은 그런 일부터 우선순위로 작성을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 경력경험기술서 저는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하다고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왜냐면 이 부분이 먼저 여러분의 역량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경력경험기술서에 좀 공을 들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자기소개서 1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기관 특성을 고려했을 때 국민을 대할 때 반드시 갖춰야 할 자세는 무엇이며 자세를 갖기 위해 노력했던 경험을 행동과 결과를 포함해서 구체적으로 기술해달래요. 이 문항을 보고 이게 생각보다 어렵네 라고 생각하셨을 수 있는데 사실 이 문항은 복부 시 얼마든지 충분히 가능한 문항입니다. 여기에서 기관 특성을 고려해 어떤 자세가 필요한지를 요구했기 때문에 두 갈씩의 이 내용만 넣어주시면 충분히 복붙을 해서 완성하실 수 있는 문항입니다. 어떤 내용을 어떻게 복붙해야 하는지 살펴볼게요. 먼저 소재를 생각하는 법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무엇보다 소재 발굴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문항입니다. 이게 건보의 기관의 특성을 고려했을 때 갖춰야 할 자세는 이걸 물어보는 의도가 뭐냐면 행정직 같은 경우에는 너는 민원응대 어떻게 잘할 수 있니? 그냥 너는 일을 일로 보는 게 아니라 민원응대를 위해 최선을 다할 수 있니를 확인하는 거고요. 요양직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 및 환자를 응대할 때 어떻게 좀 잘할 수 있니를 물어보는 거고, 건강직은 프로그램 참여자나 보호자나 뭐 일상 케어가 필요한 환자 등등등을 이렇게 행정직, 요양직, 건강직에서 각각 필요한 대상자를 만날 때 그냥 이 일이니까 대충 한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좀 능동적으로 내가 하는 일 이상으로 정말 이 대상자를 위해 최선을 다할 수 있니? 를 물어보는 문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랑 면접 수업을 들었던 분은 아는데 제가 면접 수업을 할 때면 항상 자기소개 만들 때 가장 먼저 여쭤보는 게 이거예요. 환자나 민원인, 대상자를 위해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지만 정말 본인만은, 지원자님 본인만큼은 이 대상자를 위해 최선을 다했던 차별화된 노력을 했던 경험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 내용을 이 1번에 작성을 하시면 돼요. 왜? 나는
국민을 대할 때 내가 했던 것처럼 이런 차별화된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왜? 특히 공단이 이런 곳이기 때문이야. 나 실제로 이렇게 차별화된 자세로 노력을 했었다라는 내용을 여기에 풀어주시면 돼요. 여러분이 남들과 다르게 최선을 다했던 경우, 직무가 하는 일과 비슷한 일을 했던 경험, 민원응대하고 어르신을 보살피고 이렇게 했던 경험 중에 남들과 다른 최선을 다해서 했던 경험을 찾아봐 주시면 되는데, 창의성 소재 혹시 갖고 계신 분들은 아마 이거 갖고 있을 거예요. 환자의 편의를 위해 내가 이렇게 창의성을 발휘했다라고 작성을 하신 내용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우리 한 달 자기소개서 반 분들은 창의성이나 주도 소재 갖고 오시면 딱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고객이나 민원인, 환자 보호자를 위했던 거 중에 갖고 오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민원인이나 환자 보호자 국민을 생각하는 사람이다라는 소재를 풀어봐 주시면 되는데요. 결국 이 내용은 고객과 좀 원활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최선 이상을 해낼 사람인가, 계속 말하지만 차별화된 노력을 해낼 수 있는 사람인가를 확인하는 문항입니다. 또 직무 적합성과 키워드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밑에서 보겠지만 어떤 키워드를 잡고 가느냐를 좀 생각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템플릿 먼저 볼게요. 어떠한 건보인 공단인 직무는 항상 어떠한 자세를 갖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혹은 갖춰야 합니다. 왜? 기관의 특성상 이러이러한 자세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먼저 두 가지씩 풀어주세요. 실제 내가 경험을 했을 때 이런 자세를 바탕으로 노력해서 고객에게 도움을 준, 성과를 준 경험이 있습니다. 나 실제로 이런 자세를 갖고 있어. 말만 하는 게 아니야. 당시 민원인 혹은 고객 혹은 환자에게 어떠한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내가 이를 해결하고자 혹은 도움이 되고자 첫째, 둘째, 셋째 뭐 이렇게 노력을 한 결과 고객 만족과 환자 안전 등을 위해 내가 이렇게 차별화된 노력, 남들은 그렇게까지 하지 않았어. 근데 나는 이 자세를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노력을 했기 때문에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입사 후에도 해서 마무리해 주시면 돼요. 결국 어떤 내용을 작성을 해야 되냐? 뭐 예를 들어서 나는 건부인으로서 고객의 삶을 바라보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 위해 내가 집에 가서도 회복하실 수 있는 매뉴얼을 제작을 해드렸다던가, 집에서도 회복하실 수 있는 영상을 제작해드렸다던가, 보호자 교육 등을 했어요. 왜? 특히 요양직 같은 경우에는, 뭐 건강직 같은 경우에는 이 환자가 집에 가서도 본인의 건강을 챙길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내가 고객의, 환자와 대상자의 삶을 봤기 때문에 이런 활동을 했어. 또 예를 들어 고객의 이해를 높이 살 수 있는 자세가 중요하대. 왜? 뭐 세금 및 정책으로 인한 민원인 불만을 해결했고 해소를 위한 홍보활동이나 편의 안내를 했었어. 왜? 특히 건보 같은 경우에는 뭐 세금을 얻어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런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난 실제로 타공단 인턴을 할 때 이렇게 했어. 일상에서 함께하는 태도가 중요해. 왜? 건강직 같은 경우에는 일상에서 건강을 챙겨야 하기 때문에 위랑 좀 비슷하죠. 그래서 식단을 만들어드리고 일상습관 체크리스트를 만들어드리는 등등등을 하면서 환자의 건강을 케어했어. 이런 식의 내용들, 내가 환자를 위해 남들과 다르게, 남들은 그냥 주어진 일로 접수만 하고 이렇게 치료만 해드렸는데 난 그 이상을 해드렸어 하는 내용을 1번에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예시 두 가지를 바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22년도 하반기 소재를 활용한 건강직 요양직용 자기소개서 예시입니다. 작은 노력으로 의료의 형평성을 만들다 소제목이 나왔죠. 전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공단위는 일상 속 국민의 건강도 생각하는 적극적인 자세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공단위는 이러한 자세가 중요하대요. 왜? 공단은 세금으로 모든 국민의 의료질을 높이고 건강한 일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자세가 중요해. 너희 공단은 이렇기 때문이야. 설명했어요. 실제 물리치료사로 근무하면서 이 교육으로 고령 환자 일상 속 회복을 도운 경험이 있대요. 당시 대부분 환자가 좀 회복이 더뎌졌고 자발적인 가정재활 교육의 필요성을 체감을 했대요. 나 이것 봐. 일상 속의 국민 건강을 생각했기 때문에 집에서도 회복할 수 있는 걸 만들어줬었다. 이에 먼저 뭐 치료 영상도 만들고 또한 집안일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알려드리고 나아가 이렇게 한 결과 전반적인 환자 회복의 속도를 높일 수 있었대요. 입사 후 이처럼 모든 국민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공단인이 되겠다라고 기재가 되어 있어요. 이처럼 실제 입사 후 하게 되는 업무와 비슷한 업무를 갖고 오시는 게 좋고요. 22년도 하반기 1번에 환자를 위한 내용을 좀 작성을 하셨다면 그 내용을 여기에 끌고 오셔도 됩니다. 뭐 예를 들어 내가 22년도 하반기에 환자를 위해 블로그에 뭔가 게재를 했다 이런 내용을 작성했다면 여기에 그대로 갖고 오시면 됩니다. 다음 행정직 예시를 볼 텐데요. 만능자 소속 고객 일차를 갖고 왔어요. 이 고객 일차가 사실 은행 지원자분들을 위해 만들어 드린 거기 때문에 영업적 소재라 공격과 좀 거리가 멀어요. 하지만 참고를 하시라고 풀어왔습니다. 볼게요. 창고에서 고객의 불편을 해소해야 하는 행정직에게 고객의 불편을 덜어드리려는 너른 통찰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대요. 왜? 공단은 징수, 건강 등 국민의 삶 속에서 중요한 부분을 다뤄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공단은 신뢰를 쌓아야 하기 때문이래요.
실제 전자제품 판매하면서 이렇게 해갖고 고객에게 편의를 제공한 경험이 있대요. 이때 이러한 상황이었는데 내가 첫째 이렇게 하고 둘째 이렇게 하고 셋째 이렇게 했어요. 고객의 불편을 덜어드리기 위해 실제 내가 전자제품 판매 매장에서 이사 고객의 불편을 덜어드리기 위해 노력했던 것처럼 공단에서도 마찬가지로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입사 후에 어떻게 하겠다 해서 마무리해 주시면 돼요. 이 공기업 인턴을 만약 갖고 계신 분들은 공기업 인턴 등에서 고객이 주로 불편해하던 것 뭐지? 내가 이걸 해결해줬다라는 걸 풀어주시거나 아니면 카페 등에서 근무하셨던 분들은 소재가 좀 약하긴 하지만 내가 키오스크 매뉴얼을 만들어줬다. 뭐 이런 내용들, 고객을 위해 차별화되게 노력했던 내용을 전반적인 1번에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바로 2번을 살펴볼게요. 또 2번을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2번을 어렵다고 생각하는 순간 2번 그 문제에 갇히게 되시는 거예요. 볼게요.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시는 부분이 이 부분인 것 같아요. 편법을 사용해서 손쉽게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유혹이래요. 이렇다고 하니까 내가 뭔가 좀 편법을 써서 내가 결과를 좀 끌어냈었던 거? 이런 거 어떤 거 있지? 나 그렇게 편법에 가까운 사람이 아닌데 라고 하면서 어려워하실 수 있는데 이거 사실 2022년도 하반기 문항 그대로 사실 갖고 와도 무리가 없는 문항이에요. 이 문항이 윤리 카테고리에 들어갈 수 있는 문항이기 때문에 뭐 원칙을 지켰던 정보보안과 관련된 거, 윤리와 관련된 내용을 풀어주시면 되는데요. 먼저 간단히 작성할 수 있는 방법은 하반기 2번 문항에서 이 직업윤리 부분 2갈씩을 작성했죠. 이거 내용 제외하고 경험을 쭉 2갈씩으로 풀어주시되 편법에 대한 부분만 넣어주시면 됩니다. 새로 쓰실 분들 볼게요. 내가 윤리를 지켰던 경험을 생각을 해봐주세요. 이 관습적인 원칙 위반이 있음에도 내가 윤리를 지켰던 경우. 이 관습이 사실 어떻게 보면 편법이거든요. 관습을 쓰면 편하게 할 수 있어요. 편하게 결과를 얻을 수 있고 편하게 빠르게 일해서 퇴근할 수 있어요. 근데 나는 관습을 따르지 않고 윤리를 지켰어요. 이것도 소재에 부합하고요. 정보보안 편법이 있었지만 지켰다. 혹은 효율과 원칙, 이 효율이 어떻게 보면 편법인데 나는 이 편법을 따르지 않고 원칙을 지켰다는 내용을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 편법이 뭘까를 한번 살펴볼게요. 편법을 통해서 여러분이 얻을 수 있는 건 업무 속도, 내가 빠르게 퇴근할 수 있었던 것도 어떻게 보면 좋은 결과죠. 그리고 부서 성과, 근데 우리가 이렇게 편법을 쓰면 다른 부서 대비 우리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어. 이것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개인과 소속 조직의 이익을 얻을 수 있기 위해 이것도 마찬가지로 편법을 쓸 때 우리가 이런 걸 얻을 수 있었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편법이라는 게 뭔지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에서 말하는 편법을 사용하여 손쉽게 좋은 결과는 이 내용들이 사실 이거는 만들기 마련이고요. 편법은 찾기 어렵다면 뒤에서 예시 2가지를 살펴보겠지만 찾기 어렵다면 관습 속에서 찾아봐 주세요. 관습이 이러했고 관습을 통해 쉽게 얻을 수 있었던 우리에게 편법, 관습이라는 편법이 있었지만 이겨냈어 라는 내용을 풀어주시면 돼요. 우리 한들 완성분들은 윤리 1차에서 편법에 대한 내용만 넣어주시면 되고요. 우리 행정직 지원자분들은 사무 업무 경험이나 편하게 업무를 해서 얻을 수 있는, 편하게 내가 업무를 하면 결과를 얻을 수 있고 뭐 고객한테 내가 뭐 검진 동료 전화를 돌릴 때 편법을 쓰면 이렇게 할 수 있었지만 편법을 쓰지 않고 윤리를 선택했다. 뭐 이런 내용들. 요양이나 건강직 같은 경우에는 뭐 원내 공모전 이렇게 해서 우리가 더 빠르게 결과를 얻을 수 있었지만 하지 않았다. 혹은 치료나 접수, 행정 업무할 때 우리가 이런 편법을 사용했어. 관습적으로 할 수 있지만 하지 않았어. 라는 내용 풀어주시면 되고요. 공통적으로 정보보안이나 관습적 위반에 대한 내용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템플릿 보겠습니다. 경험 당시 어떤 편법을 이겨내고 원칙을 따라 성과를 이뤄낼 경험이 있대요. 당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어떤 목표가 있었던 상황이래요. 이에 일부는 이러이러한 이유로, 업무가 늦어진다는 이유로, 불편하다는 이유로 편법을 주장을 했어요. 관습과 편법을 주장했으나 이거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를 위해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노력한 결과 성과를 이뤄낼 수 있어요. 내가 원칙을 따르니까 오히려 효율과 원칙을 동시에 얻을 수 있었다? 원칙을 따르는 게 이렇게 중요해. 윤리가 이렇게 중요해 라는 내용을 본론을 통해 풀어주시면 돼요. 입사 후 해서 풀어주시면 됩니다. 이 부분만 여러분이 신경 쓰셔서 지난 하반기 문항에서 또 여러분이 작성해둔 윤리 문항에서 바꿔주시면 돼요. 예시 한번 살펴볼게요. 그래서 저도 하반기 2번 문항 예시 그대로 갖고 와봤어요. 중심을 지켜 질을 높이다. 소상공인 결제 제작 당시 편법의 유혹 속에서도 원칙을 준수해 성공적으로 앱을 개발한 경험이 있대요. 당시 200분의 소상공인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해야 했는데 빠듯한 업무 일정으로 인해 일부 팀원은 우리 임의로 그냥 우리에게 유리한 설문조사를 만들자라고 편법을 주장을 했어요. 하지만 이는 원칙에 어긋났고 이 실효성을 찾기 위해서는 실제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판단을 했대요. 나의 소신을 드러냈죠. 이에 첫째 이렇게 노력하고 둘째 이렇게 노력하고 셋째 이렇게 했더니 프로젝트의 부족한 부분도 보완할 수 있었고 1등의 성과도 거둘 수 있었대요. 임의로 하지 않고 우리가 진짜 실효성을 확인을 했더니 원칙을 따랐더니 더 좋은 결과가 있었네. 입사 후에도 해서 풀어주시면 돼요.
자, 여기서도 편법을 보니까 여기서 편법은 임의로 설문조사 결과를 조작하자라는 게 편법이었죠. 여러분이 이렇게 편법을 사실 이 문항 제 자기소개서 특강 많이 보신 분들 어떻게 흘러갔는지 알 거예요. 그냥 하지 말자라고 했는데 내가 이렇게 했다라고 작성을 한 건데 편법이라는 거 이렇게 임의로 넣어주시면 돼요. 내가 좀 친구들이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야지. 임의로 결과를 조작하자고 했다. 하지만 난 아니라고 했다. 이런 식으로 편법은 여러분이 임의적으로 만들어주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2번 문항 살펴볼 텐데요. 이것도 2번 문항 예시 한번 활용 그대로 해볼게요. 복지기관 근무 당시 개인정보 보안 원칙을 준수해 기관의 신뢰를 지킨 경험이 있대요. 당시 전 직원은 매일 당번이 되어서 상담 서류가 모두 보안 상태인지 확인 후 보고해야 할때요. 원래 보고 없었거든요. 근데 우리 편법 만들기 위해 보고라는 장치를 넣어놨어요. 자, 하지만 이로 인해 당번 직원의 퇴근이 늦어지니까 퇴근하기 전에 임의로 비칙상을 촬영해 퇴근 후에 보고하는 편법을 사용했대요. 여기 편법이 나왔죠. 편법을 만들어줬어요. 물론 당번제가 불편할 수 있어도 이렇게 했다고 판단했다. 나의 소신 한번 드러냈죠. 이를 위해 이 제도를 시행했대요. 가장 먼저 더불어 이렇게 한 결과 보안의식이 향상하여 기습점검에서 우수 점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내용 사실 없었거든요. 근데 일부러 넣어준 거예요. 왜? 이렇게 편법을 쓰면은 우리가 좀 좋게 흘러갈 수 있지만 아마 기습점검에서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없었을 거야. 근데 내가 이렇게 원칙의 소신을 지켜서 지켰더니 이런 좋은 결과가 나왔어 라는 걸 드러내기 위해 넣어줬고요. 이 편법도 마찬가지로 원래 소재는 그냥 상담 서류가 모두 보안 상태인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근데 직원 퇴근이 늦어지지 않고 퇴근했습니다가 원래 소재였는데 일부러 이러한 편법을 쓸 수 있었다라고 편법을 넣어준 거예요. 즉 여러분이 갖고 있는 윤리 소재에 편법을만 잘 만들어 넣어주시면 이 2번 문항 빠르게 완성하실 수 있어요. 다들 제도 안 지켰지만 임의로 촬영 후 보고했다라고 편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도 만들어 주셔야 되고 개인정보 보안 같은 경우는 특히 건보에서 또 어느 공단이든 어느 직무든 다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이처럼 저희가 1번, 2번 빠르게 살펴봤는데요. 여러분이 1번, 2번 문항 쭉 작성하시고 살펴보시고 3, 4번은 강의가 길어지고 있어서 2강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2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